안녕하십니까. 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곽재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특히 국산 AI 반도체를 가지고서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AI 반도체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일들은 저희가 2022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이제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 AI 반도체를 만드는 칩 vendor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업체들하고 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이제 국산 NPU를 지원을 하면서 K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제 AI 분야의 모든 칩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트레이닝용 칩들 그리고 또 인퍼런스용 칩들까지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산 NPU, 그러니까 국산의 NPU를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 사업을 좀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제 국산 NPU를 공급함으로써 엔비디아에 독점이 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의 레버리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AI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AI 반도체 기업에게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하는 컨셉으로 이제 K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AI 반도체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AI의 인퍼런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칩이랑 서버, IaaS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것들, 특히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이제 함께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함께 이제 산학연 또는 이제 기업들과 함께 이제 진행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예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될 텐데 이제 국산 AI 반도체를 이제 초기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엣지형이 아니라 이제 추론용 서버를 만들어서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엠모사의 그 추론용 칩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났어요. 성능이 뛰어난데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률적인 값들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한 8개월 이상의 레퍼런스를 요구를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저희 사업단에 와서 와이박스를 안에 넣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을 요청을 해서 초기에 이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022년부터 이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연간 한 100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AI 반도체 실검증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초기에 레퍼런스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드가 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칩 vendor들, 그러니까 밑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서버 기반의 인퍼런스용, 그러니까 추론용 칩을 만드는 업체들은 전부 다 여기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요. 이런 칩 vendor들은 카드까지 다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서버 업체에다 주고 서버 업체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서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 서버 레벨에서 실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퍼런스 칩들 만드는 칩 vendor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서버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실증의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실증이라는 단어는 POC 레벨이나 테스트 베드라든지 뭐 클로즈드 알파 레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실증의 레벨은 empirical demonstration 레벨, 그러니까 상용 수준에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레벨을 실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칩 레벨에서 이미 프루브가 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서버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프루브가 되고 상용 레벨의 수준의 데이터들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만드는 단계를 제가 실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레벨에서의 실증의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머셜 트래픽을 태워야 됩니다. 실제 상용화돼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바로 그 서버를 넣고 실제 커머셜 트래픽을 패스트루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기에 KT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I 부분에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관들과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해서 실제로 그 서버를 데이터 센터 안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칩 벤더들은 유일한 방법이 이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디바이스는 안으로 넣어주질 않습니다. 여기 컨플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런 생태계를 어프런트 리스크를 조금 해칭을 해주고 함께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관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렸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있는 이제 뭐 아동들에게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 이렇게 요새 국가에서 왜 그 내부 식당처럼 이렇게 급식하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영양분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음식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아동들의 영양을, 섭취되는 영양들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이제 시민, 국민들의 안전을 디텍션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fairly reasonable하고 한 140만 정도, 그래서 레퍼런스로 충분한데 CCTV 관제센터가 시 전체가 딱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2022년에 이걸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관제센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절대 밖으로 갖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버를 그 안에 넣어서 실사용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뭐 행안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군데 다른 기관에서 그마저 활용하는 것도 이제 좀 제약이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기부랑 행안부랑 뭐 논의 통해 가지고 이제 좀 풀어줘서 이제 광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실사용 CC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 시설이라든지 주요 보안 시설에 대한 감시들,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뭐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올려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베리피케이션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밸리데이션을 스스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낮은 전력에서 인퍼런스 성능이 이렇게 뛰어나요, 또는 트래픽에 대한 패스트로 할 때 레이턴시가 이렇게 낮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스스로 설명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좀 제3자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혼자 하지는 못하고 이제 TTA라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서비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스펙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AI 반도체의 모든 기종들에 대해서 이런 걸 측정하는 장비들, 또 AI 반도체가 서버 레벨에서 이제 카드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뭐 PCI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진행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먼저 예비 시험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호환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컴패러빌리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하는 역할들을 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산 AI 반도체 서버 레벨에서, 그러니까 칩 레벨은 아니고요, 서버 레벨에서 이제 교육 부분, 헬스케어 부분, 이제 그다음에 시민 안전 부분 이런 쪽에서 좀 시작을 했고, 화이트박스 한두 대 또는 뭐 서버 한두 대 이 정도 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외부에 커스터머들한테는 큰 임팩을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산 AI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한 20페타 이상 정도 되는 서버 팜을 구축을 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대단히 서비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들하고 함께 만들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 보람이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쿠다의 그 이코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AI 기업들이. 그런데 뭐 쿠다가 좋긴 좋죠. 정말 코어를 스페시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막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의 인퍼런스를 여기다 포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들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 가지고 그를 지원을 해주고, 초기에는 포팅하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기업들이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포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음식 모니터링. 요 기업은 뭐 요 근래 와서는 뭐 투자도 좀 많이 받고 했던데, 그것이 CS에 가서도 이렇게 모니터로 음식들을 비치면 음식의 종류 뭐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양이랑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영양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뭐 이제 알려주고 하는 서비스로 해서 이제 국산 AI 반도체 기반에서 굉장히 빠르게 디텍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CCTV 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동차 요 내용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불법 주차 디텍션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뭐 시민들이 길에 쓰러져 있다든지 또는 뭐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산업 안전 관제 서비스는 이제 공사장에서 낙상이라든지 뭐 위험한 상황들, 그다음에 뭐 안전벨을 착용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함께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이제 실증 검증 서비스는 이제 원 오브 저희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융합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증을 지원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생태계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해서 전국에 한 300명 정도를 모아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직접 AI 챗봇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실제로 AI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보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에서 서비스를 하고 이런 이제 성과들을 함께 좀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AI 칩 벤더들이 함께 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이제 만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국산 AI 반도체들이 이제 뭐 초기에 이걸 100% 리플레이스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할 단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칩 벤더들하고 같이 딜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국산 AI 반도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그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AI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한 6위 정도, 7위 정도,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초기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성적들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한 10위권이라고 하는데 10위권 밖으로 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불과 한 3, 4년 만에 저희가 지금 AI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AI 컴퓨팅 센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88.5 페타플롭스 정도인데 5년 전에 그걸 만들 때 이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했는데 이미 그거에 지금 뭐 여기도 나오지만 100배 정도 규모인 1엑사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가 이제 10위권 밖에 있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칩 벤더들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칩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최신 GPU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H100이 여기는 이제 한 2,000장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들어와서 모든 민간 공공 합쳐가지고 지금 H100 기준으로는 한 12,000장에서 15,000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퍼블릭으로 구할 수 있는 건 한 5,000장 정도. 그래서 여전히 퍼블릭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수천 장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쓰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기업들은 레퍼런스 만드는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어플리케이션 기업들한테 비용을 대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칩 벤더들이 뭐 우리나라는 뭐 1,000억, 2,000억 정도 투자 받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배 정도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레퍼런스를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 국가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앞에 연사분이 좀 발표를 하시는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이제 민간 합쳐가지고 올해 한 1엑사 정도 규모, 내년에 한 1엑사 정도 규모해서 한 2엑사 규모 이상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민간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만들겠다 하는 플랜을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구나. 올 하반기부터는 슈퍼컴 6호기가 그게 이제 한 1엑사 정도 규모 됩니다. 그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지금 이제 H100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내년까지 한 3만 개 정도의 최신 칩들, 이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가속 칩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예측인데 여전히 부족하죠. 메타가 갖고 있는 게 한 15만 장 정도.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15만 장 정도에서 20만 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중국 업체들이 와서 10,000장 정도 쓰는 고객들을 우리는 several 커스터머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수요도 충분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컴퓨팅 인프라와 더불어서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소프트웨어 스택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생태계가 진정한 인프라를 만드는 생태계가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1엑사 이상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그 실제 모델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그것도 2주 안에 엄청난 데이터들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에폭 AI를 보더라도 고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창발성의 범위를 웨이 오버하는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가진 나라들은 98%가 미국하고 중국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서 2위권이긴 하지만 상당히 떨어진 2위권이라서 이런 생태계를 촉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해서 많은 기업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